정부가 오늘 가짜뉴스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. 왜 그랬을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. 자, 강 기자, 일단 발표를 미룬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? 그러니까 방통위가 준비해온 안이요. 보강이 필요하다, 이런 이유였습니다.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반려를 지시했는데요. 더 적극적인 대책을 발굴해오라,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방통위가 가져온 대책이라는 게 총리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모양이죠.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?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. 이 경찰 등 수사 당국의 단속 및 처벌과 함께 이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는데요. 이 내용들 자체가 그동안 방통위가 해왔던 것을 짜깁기한 수준이지 가짜 뉴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다는 게 이 총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. 지난 2일이었죠. 이 총리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이야기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죠. 국가 원수와 관련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놉니다.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합니다. 검찰과 경찰은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. 물론 뭐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총리의 생각도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지금 현행법에서도 가짜뉴스는 얼마든지 처벌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언론사의 경우에는 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이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장치가 있고요. 이 개인이 만든 가짜뉴스 역시 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이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통해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 국회 과방위 소속이죠. 이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는 입법, 그리고 비판 세력 탄압용 입법은 반드시 막겠다,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미국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의 주류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맹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? 사실 유럽도 가짜뉴스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. 어떻게들 하고 있습니까?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건 맞습니다. 그런데 이 법으로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찾기가 어렵습니다. 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죠. 여당에서는 주요 선진국 사례로 이 독일이 가짜뉴스 근절법을 시행하고 있다,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엄밀히 말하면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이지 가짜뉴스 전반에 대한 규제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. 페이크 뉴스가 크게 논란이 됐던 미국도 이 법을 만들기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총리가 오늘 대책을 한번 반려를 했으니까 더 강한 대책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 건지도 좀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되겠군요. 강동원 기자, 잘 들었습니다.